청소년들의 경제 마인드가 국가의 미래를 정한다. 청소년들의 경제 상식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저 딘딘이 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 동안 저랑 경제 공부를 쭉 했는데 뭐 경제 공부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약간 쉽고 재밌지 않나요? 제가 원래 없던 흥미도 생기게 하는 딘딘이잖아요. 네, 흥미딘딘. 오늘도 그럼 신나게 흥미딘딘 경제교실 시작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뭐 통장이 요즘 솔직히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조금 계실 텐데 아마 이렇게 진짜 실제 통장을 쥐고 있을 때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즘 저도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약간 이게 쌓이는 걸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요? 몇 개 하더라? 셀 수가 없는데 한 7개 하나? 요즘 제 힘의 원천이 예전에는 약간 뭐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였으면 요즘은 통장이에요. 진짜로 돈 모으는 재미가 정말 이게 빠지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로 내 돈까지 이렇게 보관해주면서 이자까지 주는 너무 고마운 곳입니다. 네. 은행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은행은 어떻게 여러 사람들의 돈을 보관해주면서 이자까지 챙겨주는 걸까요? 자, 은행은 100만 원을 저축한 고객에게 5%인 이자 5만 원을 이제 준다고 쳐봅시다. 그럼 은행은 고객이 저축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아니면 기업에다가 빌려주게 되는데 그때 10%인 1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얻게 됩니다. 돈을 이동을 시켜서 자, 이 이자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가만히 쌓아만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은행 가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글자가 있죠. 바로 이율 혹은 금리인데요. 맨 처음에 빌린 원금의 이자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이 이율 또는 금리라고 합니다. 이율은 보통 1년 단위로 정하는 건데 뭐 연시 프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의 이자가 원금의 10%라는 뜻입니다. 만일 이제 만원, 우리가 1만 원을 저축을 한다면 1만 원의 10%인 1,000원이 이제 1년 이자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율이 높아질수록 이자는 더 많아지겠죠. 좌우당과 목돈은 은행에다 딱 박아놓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게. 아이고, 그 은행이자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요? 물론 뭐 금리가 조금 떨어져 갖고 뭐 한 15%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이자 나오고 은행만한 것이 안전한 것이 더 없지. 지금은 은행 이자가 이제 1%에서 2%의 초저금리 시대긴 한데 한때 이제 우리나라도 15%에 육박을 했던 고금리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이제 저축을 하면 이자가 15만 원이 나온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돈 있는 사람은 그냥 저금해놓는 게 짱이에요. 때문에 돈을 저축하는 사람은 이자를 얻어서 좋고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업은 돈을 빌릴 수 있어서 좋고 은행은 이득을 챙길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일석삼조의 효과입니다. 내 이름은 손해 금융거래 원하는 걸 말해봐 대답을 난 바래 다른 건 일단 송혜 선생님도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면서 적극 추천하는 금융거래, 은행에 저축을 한다는 건요, 기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우리 경제의 가장 밑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맡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은행은 13세기 중반에 영국 런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을 안전하게 맡기기 위해서 아주 이제 튼튼한 금고를 가지고 있던 금세공업자를 찾아갔는데요. 금세공업자는 사람들이 돈을 맡기면 금고에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주고 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제 되돌려줬어요.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릴 위험도 없고 편리한 이제 금세공업자의 금고를 이용하게 됐고, 세공업자들은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꼭 갚겠다는 증서를 받았는데
이자를 내겠다는 서약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오늘날의 은행은 돈을 보관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죠. 우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이것을 대출이라고 합니다. 또 은행은 돈을 주려는 사람과 받으려는 사람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송금이라고 합니다. 또 서로 다른 나라의 돈을 맞바꿔주는 환전도 해주고요. 사람들이 낸 주민세, 전기세, 관리비 등의 공과금도 은행이 대신 받아서 해당하는 곳으로 보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은행은 개인 대여금고를 마련해두고 사람들의 귀중품까지도 보관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융생활에선 절대 없어서 안 될 은행의 존재감. 그런데 은행이라고 다 같은 은행이 아니다. 두둥! 네, 은행은 이제 하는 일이나 목적에 따라 그 종류가 나눠지는데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국땡은행, 신땡은행, 우땡은행 이런 은행들은 일반 은행입니다. 시중 은행을 관리하고 국고의 출납을 다루고 국가의 중요한 금융 정책을 시행하는 은행 중에 은행이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이제 화폐를 만드는 한국은행이 바로 중앙은행인 거죠. 네. 또 농협, 수협, 기업은행 같은 이제 특수은행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는 은행 점포가 없는 인터넷 은행도 뜨고 있는 추세인데 말 그대로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입니다. 요즘 이제 눈에 띄는 게 저도 하나 있는데 이제 카카땡뱅크, 네이땡뱅크 이런 게 바로 인터넷 은행입니다. 이처럼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 은행들. 근데 은행에 돈을 맡기는 예금에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뚜둥! 흔히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고 하죠. 예금은 크게 보통 예금, 정기 예금, 정기적금 이렇게 나뉘는데 보통 예금은 이제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예금할 수 있고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제 찾아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예금이고요. 정기 예금은 일정한 금액의 돈을 정해진 기간 동안 은행에 계속 맡겨놓는 예금입니다. 보통 이제 1년, 뭐 3년, 5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지는데 약속한 날짜가 되면 이제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습니다. 또 서로 약속한 기간 동안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맡기면 약속한 날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목돈을 찾을 수 있는 정기적금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보험. 근데 이것 묻고 저것 따져서 가입할 엄두도 못 내십니까? 딘딘 오케이 보험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문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순재. 그런데 금융생활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또 있죠. 은행의 예금, 적금만큼 자주 쓰이는 용어가 바로 보험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개인 보험은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두는 보험인데요. 크게 생명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생명보험은 각종 사고가 났을 때,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보험인데요. 이제 보상금으로 받을 보험 금액의 크기랑 보험을 드는 사람의 나이, 건강, 직업 등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직업이 위험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보험금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손해보험은 교통사고, 화재, 도난, 자연재해 같은 불의의 사고로 생기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인데 이게 화재보험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화재보험이 뭐냐면 이제 집이 이제 불이 나면은 다른 집까지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잘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들어놔도 손해볼 건 아니다라는 팁을 또 드리고요. 보험팔로 온 것 같다. 네.
또한 교육보험처럼 이제 특정 목적이 있는 특수한 보험들도 있습니다. 교육보험은 학교에 입학, 진학, 졸업 때마다 학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특수 목적의 보험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이제 진학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아마 가입해 두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처럼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걱정해서 미리 들어놓는 보험에는 정말 특이한 보험들도 많습니다. 유명 인사나 뭐 유명 연예인이 막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는데 이걸 바로 Key Person 보험이라고 합니다. 키퍼슨 보험에 가입한 스타는 누구? 두두. 네, 톱스타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보험을 든 가수가 바로 머라이어 캐리입니다. 다리에 무려 1조 원 상당의 보험을 든 걸로 유명한데, 근데 1조 원을 들면은 보험금을 내야 되잖아요, 매달. 1조면 얼마나 내는 거야, 월에? 자,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 역시 자신의 다리에 700억 상당의 이제 다리와 발보험을 들었고요. 가수 제니퍼 로페즈는 270억짜리 엉덩이 보험을 들었대요. 와, 270억짜리 엉덩이네, 그러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수 보아 씨가 목소리에 최대 50억 원의 규모의 이제 보험을 들었다고 하고, 가수 이제 B 씨는 월드 투어 콘서트 기간에 100억짜리 성대 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고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는 손가락에만 보험을 10억을 들었는데, 손가락 하나에 이제 1억씩을 그럼 거의 든 셈이죠. 야, 멋있다. 이처럼 다양한 보험의 종류를 잘 파악해서 나에게 유리한 보험은 과연 무엇인지 미리미리 알아놓으면 더 좋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만 14세 이상 중학생들은 경제생활의 완전 주체라는 거, 은행에 혼자 가도 본인 명의로 된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거, 은행에 돈을 맡길 땐 이자가 얼마인지 따져보고 내 앞으로 또 어떤 보험이 들어있는지 관심 갖기. 매달 통장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달에 내가 만약에 30만 원을 이 통장에 넣었으면 다음 달에 또 통장을 하나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통장이 2개죠, 내가. 그럼 이제 다음 통장에도 30만 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총 60만 원을 넣는 거죠. 그렇게 12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30 쭉 가면은 1년이 돼서 이걸 총 따지면 5천만 원 정도가 모인대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뭐 배웠습니다. 네. 어떻게 이걸 모릅니까? 요즘 이거 트렌드인데. 네.